여러분, 국민대 교수의 경고라. 김정은이 남벌 노린다. 남벌이라는 게 뭘까요? 남한을 적화 통일한다는 이야기죠. 남쪽을 정벌한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여러분, 바로 이분이 했습니다. 국민대 교수고요.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김일성 대학에서 실제 유학생활도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남북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분이에요. 이분의 경고가 그겁니다. 남벌 가능성이 제로였다.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되면서 이제 5%에서 10%로 높아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5% 10% 이야기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5% 10%라는 것도요, 굉장히 큽니다. 만에 하나란 말이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거의 불가능할 거야. 우크라이나 침공하자마자 서방이 경제 제재를 하게 되고 그러면 러시아는 무너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어? 그것도 전면전을 벌이겠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벨라루스라는 국가와 함께 침공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의외의 판단이었고요. 누구도 예상 못한 놀라운 판단이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남벌 가능성이 5 내지 10%라고 하더라도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 아시잖아요. 미사일을 그냥 엄청나게 쏴대잖아요. 한두 번 쏴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요. 미사일을 8발씩 한꺼번에 쏴버리기도 하고요. 4발인데 단거리, 중거리,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쏴버리기도 하고요. 장난 아닙니다, 지금 김정은은요.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WHO 세계보건기구의 예상대로 지금 북한에 코로나19가 완전 창궐을 해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김정은에게는요, 잘못된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쳐보세요. 국제사회가 예상하기는 코로나19가 저렇게 창궐하면 10만 명가량 죽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10만 명가량 죽어나갈 때 북한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요동을 칠 겁니다. 요동을 치는 데다가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회 불만으로도 확대가 되고요. 더 나아가면 이게 사회 불만을 국가 혼란까지 옵니다. 그럼 김정은 입장에서 선택할 카드가 뭐가 있을까요? 선택할 카드가 그 불만을 잠재우는 것, 어딘가에 도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반도에 대해서 국지적으로 도발할 수 있지만 이게 말입니다. 강도에 따라서 더 강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면전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말입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UN 주중대사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죠. 게다가 정세현이 지금 정세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가요? 통일부 장관 했던 분이잖아요. 그분도 남북전쟁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일으키기도 합니다. 게다가 안드레이 랑코프 교수는요. 실제로 말입니다. 김일성 대학에 유학을 했습니다. 한국에만 올해로 22년째 살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 출신입니다. 레닌그라드 출신이에요. 레닌그라드 국립대를 졸업한 분이에요. 나름대로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통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분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북한은 미국이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 거냐,
미국의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또 미국이 옛날에 트럼프 시대처럼 고립주의가 고조됐을 때 과연 미국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아마 이 기회가 김정은이 남벌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요,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을 때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 핵이 말입니다, 미국의 위협이 된다면 미국의 참전도 못할 수도 있다 하는 전망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미국으로도 쏘고 우리나라도 쏘고 그야말로 죽기 살기식으로 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래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포기하고 일본 라인만 가져갈 수도 있다 하는 게 지금 랑코프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 대북 정책, 김대중 대통령의 햇빛 정책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 정책, 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동포라고요? 동포가 동포한테 총질을 합니까? 저는 그런 동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남한에서 도와준 모든 돈들이 핵 개발에 다 쏟아부어졌어요. 지 돈으로 개발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돈으로 개발했단 말입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쯤은 만약에 핵 개발을 못하게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안 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샤인 팔럿이라고 해서 햇빛 정책이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북한 이미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무너졌을 거라고. 저는 어떤 식이든 이게 이렇게 간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랑코프 교수는요, 그런 이야기합니다. 지난 5년간의 대북 정책, 한반도 운전자론 완전히 거짓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비현실주의적인 환상에 사로잡혀서 대북 관계에서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말았다. 또한 북한의 엘리트층은 적과 통일을만 수용할 수 있는데 한국의 586 진보파는 묘양산을 자유롭게 올라가 북한인들과 대화하고 서울역에서 KTX 타고 북한 사리원을 구경하러 가는 미래를 상상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꿈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은요, 자기들의 세계 구축에 아주 단단하게 지금 돼가고 있고요. 게다가 랑코프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국 정책이나 주민들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나 핵 개발은 지금 북한 정부가 유지하기 위한 3대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세국 정책이 변화한다든가 주민의 통제와 감시가 이게 없어진다든가 핵 개발을 그만둔다든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느 때보다 남북한은요, 아마 이질적인 관계가 된 것 아니냐. 통일하면서 신경을 썼지만 통일이라는 것은 그들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우리만 돈 갖다 퍼주면서 이게 통일이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결국 말입니다, 이게 시대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점 달라집니다. 북한은 조선민족, 한국은 한국민족, 점점 달라지면서 영원한 분단국가로 갈 수도 있다는 게 랑코프 교수의 진단입니다. 제일 충격적인 것은 김정은이 남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저는 충격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의 동족 상잔의 비격이 또 터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핵까지 터뜨리면 한민족은 없어집니다. 한민족은. 이제는 한민족은 그렇게 되면요, 맨날 천덕꾸리기 민족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핵까지 터뜨리게 된다면 말입니다. 좀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저는 철로 합니다.